이 영상은 제멋대로 보는 남자 송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로서 내 영상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. 송자 띠. 안녕하십니까. 루치의 제멋대로 보는 남자 송자입니다. 이번 컨텐츠는 2018년에 본 영화들로 제 멋대로 시상식을 하는 컨텐츠입니다. 제가 루체에 들어오고 영상을 찍은 시점이 제가 알기로 한 9월, 10월 정도 될 거예요. 그때부터 찍은 영상 외에 본 영화들도 있고요. 그 전에 봤던 영화들 계산을 해보니까 약 75편 정도 봤어요. 내년에는 100편이 목표입니다. 100편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? 75편 정도의 영화를 봤습니다. 일반 관객들보다는 조금 많이 봤을 거고요. 평론가분들에게는 발꼬랑지도 안 닿겠죠. 하지만 진짜 제 멋대로 시상을 하겠습니다. 제가 국내 해외 최우수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시상은 첫 번째는 액션 깨부수는 상, 그 다음에 OST상, 의외로 길 가다가 돈 준 상, 그리고 기대했는데 마상. 이거 너무 기대했는데 이거는 영화가 재미없어. 그리고 안 보면 주는 상.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안 보면 제가 상을 드립니다. 그 정도로 돈을 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국내 뿅간다 상, 해외 뿅간다 상으로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. 먼저 깨부순다 상. 자, 깨부순다 상에는요, 첫 번째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. 영화 정말 재밌었죠. 정말 좋았어요. 제가 리뷰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봤던 영화. 그리고 톰 크루즈 형님은 늙지 않는다는 영화.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정말 최고였죠. 두 번째 후보는 램페이지입니다. 킹콩이 나오고 우리 락 형이 나오죠. 괴수 영화는 깨부수는 상에 아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. 세 번째는 레디 플레이 원이에요. 정말 저 같은 약간 좀 게임 덕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캐릭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80년대, 90년대 이런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정말 명작처럼 볼 수 있는 영화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 번째는 업그레이드예요. 업그레이드 영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. 업그레이드 리뷰를 제가 찍었을 거예요. 그쵸? 다음 번째는 인피니티 워. 인피니티 워는 뭐 많이 보셨을 거야. 1000만 넘었으니까. 그래서 과연 어떤 영화가 깨부수는 상을 탈 것인가? BGM 깔아주세요. 업그레이드를 드리겠습니다. 업그레이드. 일단 업그레이드는 저예산 영화로서 그렇게 액션들을 잘 보여줬고 두뇌를 지배하는 그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그런 액션들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가끔 그로테스한 장면들도 꽤 좋았습니다. 제가 더 많이 잔인한 걸 좋아하시나? 업그레이드. 두 번째 상, 의외로 길 가다 돈 준 상입니다. 기대치가 전혀 없었는데 터진 영화예요. 나쁘지 않았다는 거지. 첫 번째는 스윙키즈. 저는 솔직히 이번 겨울의 우승자는 스윙키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6.25 때 시점에서는 이게 해피엔딩을 많이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. 저는 오히려 이 엔딩이 더 좋았습니다. 두 번째는 범블비. 이 영화는 제가 리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손절했다가 다시 제가 복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작품이에요. 되게 재밌고요. 볼거리도 많고요. 유치하지도 않고요. 세 번째는 유전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엑소시즘에 대한 약간 영화인데 진짜 마지막에 소름이 엄청 돋았어요. 이게 광고를 할 때 약간 외국판 곡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유전은 약간의 좀 호불호가 갈릴 만은 해요. 하지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. 저는 소름 돋았거든요. 마지막에. 네 번째는 마녀입니다. 마녀 괜찮았어요. 일단은 여배우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. 김다미 이배우님 맞을 거예요. 제가 시사회 실물로 봤거든요. 너무 이뻐. 비율도 있고. 물론 여주의 문제는 아니지만 마녀는 약간의 일본의 애니메 같은 거를 좀 좋아하신다면 꽤 재밌게 갈 거고요. 신세계 감독님이 찍었어요. 마녀 자체를 시리즈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녀 2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흥행도 괜찮았고 평도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. 다섯 번째는 업그레이드예요. 저는 업그레이드라는 영화를 추천받았을 때 솔직히 그냥 근미래적인 얘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업그레이드는 꽤 재밌었어요. 그래서 이 5개 영화 중에 스윙키즈입니다. 스윙키즈는 저는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. 사실 후보에 같이 오른 4작품들은 평이 꽤 좋거든요. 그래서 스윙키즈가 개인적으로 아쉬웠기 때문에 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OST 상입니다. 또 내가 또 음악하는 사람이잖아.
첫 번째는 스타이스본입니다. 스타이스본 뭐 노래는 죽였죠. 하지만 영화적인 플롯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아쉬웠던 영화예요. 두 번째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에요. 이 영화를 왜 OST에 넣냐, 박정빈 배우의 그 피아노 연주 그거 좋았어요. 이 영화는 제가 견딜 수 있는 심파의 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세 번째는 스윙키즈입니다. 스윙키즈의 탭댄스 나오는 OST 꽤 신났죠. 네 번째 보헤미안 킹스비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. 뭐가 타겠습니까? 지금 900만을 보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OST상을 받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번째 수상 부분은요, 안 보면 주는 상이에요. 여러분들 지금 이 후보에 오른 영화들은 보지 마세요. 궁금증이 있어서 볼 수 있겠지.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리얼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리얼을 지금 소장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. 이걸 보게 되면 이 세상과 작별을 할 것 같거든요. 그 수준의 영화들을 모아놓은 올해 안 보면 주는 상입니다. 공교롭게도 한국 영화가 5편이 다 뽑혔어요. 첫 번째 창궐, 말해 뭐합니까? 제보남의 히트작 창궐입니다. 아이씨. 두 번째 염력. 염력 제 진짜 연상호 감독님 엄청 기대했는데 부산행까지도 좋았단 말이야. 염력은 아닌 것 같아. 세 번째 골든슬러버. 강동원이 원작을 읽고 영화화하기까지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영화고, 원작 자체가 되게 베스트셀러고 일본 영화까지 있는 작품이에요. 이 영화가 왜 한국에 들어와서 망했나, 재미가 없나. 강동원은 일단 소시민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비티나는 외모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영화 자체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요. 네 번째 7년의 밤입니다. 장동건, 유승용 배우가 나오고 원작이 베스트셀러예요. 제가 소설을 샀거든요, 읽으려고. 소설이 600페이지가 넘어요. 못 읽었어요. 죄송합니다. 소설 자체가 엄청 히트를 했고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. 근데 이 영화도 개봉 시기가 느려졌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봉 시기를 미루는 영화는 약간의 자신이 없거나 좀 그런 영화들일 거예요. 7년의 밤은 진짜 도통 뭐하는 영화인지 모르는 영화였습니다. 다섯 번째는 일랑이에요. 일랑도 원작의 그런 씁쓸함을 담아내지 못하고 한국적인 정서로 바꾸면서 조금 망한 영화죠. 이 5개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이 많다면 보세요. 그래서 수상작은 역시나 창궐입니다. 이거 제가 지금 엑셀로 이게 쫙 뽑았는데 7년의 밤이 평점이 3점이에요. 골든슬러버도 평점이 3점이고요. 염력이 평점이 3점이에요. 근데 다 후하게 좋네. 변산도 3점이에요. 변산 진짜 열받았거든요. 변산 좀 꼰대 영화냐? 물개도 3점이에요. 그럼 뭐야? 창궐은 2점. 그래서 창궐이 탔습니다. 다섯 번째 부분.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대상들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발 여기까지 보세요. 기대했지만 마상입니다.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들이었지만 밟았더니 똥이다, 까봤더니 과대포장이다 라는 영화인 거죠. 첫 번째는 염력이었어요. 여성 감독님을 좋아했으니까. 이게 죄송합니다. 이게 자본이 들어가면 윗사람들 입맛에 맞춰야 되나 봐. 그래서 색깔을 좀 잃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변산이었습니다. 변산을 내가 왜 기대를 했냐면 박열, 동주에 이어지는 3부작이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. 청춘 3부작이라고. 앞에 2작품은 꽤 괜찮았거든요. 근데 변사는 약간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신,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꼰대가 젊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 들었어요. 박정민 배우의 연기는 매우 좋았고 랩 잘 수행했어요. 래퍼 역할이고 얀키 님이 써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만 칭찬을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세 번째는 마야광이에요. 진짜 나는 올해 겨울이 사실상 마야광이 독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아니었죠. 네 번째는 PMC 더 벙커입니다. 더 테러 라이브를 너무 재밌게 봤고, 그런 저는 한정돼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 좋아합니다. 브로맨스 아주 안돼 CJ 감성. 다섯 번째는 리스펙트예요. 이 힙합 다큐멘터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힙합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봤어요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인터뷰 보는 게 훨씬 나아요. 제가 이거는 조금 후하게 평점을 그래도 한 5점 정도는 줬는데 원래 4점 정도 주고 싶었어요. 너무 지루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하지만 각각 래퍼들이 무반주로 랩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새로운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은 나쁘진 않았어요. 하지만 편집이나 인터뷰하는 이제 좀 부족하지 않았나. 래퍼들이 한 12명 나와요. 근데 그 래퍼들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좀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마야광입니다. 부디 우민호 감독님께서는 다음 작품을 재밌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송강호 연기만으로는 사실 볼만한 영화예요. 다 왔습니다. 여섯 번째, 국내 최우수 대상입니다. 여기서 뽑은 5개 후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. 와, 또 재밌는 영화들 많아.
그 정도로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. 사실 한국 영화를 뽑는 데는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나쁘진 않았다. 첫 번째, 리틀 포레스트. 이거를 보면서 되게 도시 생활의 그런 각박함을 잠시 벗어날 수 있었어요. 일단은 김태리 배우가 너무 이쁘게 찍더라. 그리고 흔하디 흔한 로맨스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. 두 번째는 암수살인입니다. 재본함 리뷰 중에 좀 조회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죠. 암수살인 너무 재밌었어요. 범인을 이렇게 놓고 짜맞춰가는 그런 얘기. 세 번째, 완벽한 타인. 와, 완벽한 타인 진짜 나는 올해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완벽한 타인 리뷰 보시고요. 네 번째 후보는 공작입니다. 황정민 배우와 이성민 배우의 연기가 아주 좋았던 영화고요. 남북한의 그런 긴박한 스파이 영화, 좀 담백하게 갔던 영화였다고 생각이 합니다. 이 공작도 재본함 초기이지 않나요? 다섯 번째 후보는 독전입니다. 독전이 저는 사람들이 조금 뭐 베낀 게 많다, 오마주가 많다, 클리셰 같은 것도 좀 많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한국 영화가 이런 느와르 장르를 그래도 괜찮게 뽑아놨다는 점, 그리고 고 김주혁 배우의 신들린 연기, 그리고 저는 그런 오픈 결말도 좋았습니다. 이 5개 후보 중에 국내에 뿅 간다 대상은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. 완벽한 타임 보시고요. 여러분들의 커플 부부관계가 좋아지길 바랍니다.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시상입니다. 그리고 해외 대상이지만 저한테는 올해의 영화상입니다. 해외 부분 대상. 첫 번째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. 뭐 이거 빼놓을 순 없겠죠. 사실상 관객 수도 그렇고 재미도 꽤 있었고요. 긴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. 다만 단점은 모든 마블 유니버스 시네마틱을 다 봐야 된다는 점과 박지훈의 번역이었죠. 그리고 사탄의 부재는 엔드게임이 됐습니다. 이야, 이 지리인 거야. 박지훈의 계획에 우리가 놀아놨다. 너무 기대되고 있죠. 한국에서만 또 최초로 4월에 개봉을 합니다. 개봉 날 보러 가길 바랍니다. 파티 홍보예요. 두 번째, Call Me By Your Name. 이 영화 진짜 최고입니다. 와, 저는 사실상 퀴어 영화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Call Me By Your Name을 보고 퀴어 영화의 대명사인 브록크백 마운틴을 보고 싶어졌거든요. 진짜 마지막에 그 벽난로 씬은 진짜로 울 뻔했어요. 아, 올해 이 정도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. 세 번째, 서치입니다. 서치는 심지어 2번 봤어. 콜 미 바이 유어 네임도 2번 봤고요.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2번 봤고요. 서치도 2번 봤어요. 와, 뭐지? 나? 서치는 일단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죠. 그런 저예산으로 뽑아내는 거고, 그리고 감독이 첫 작품이었고요. SNS 컴퓨터가 막 발전돼가는 과정도 잘 표현을 했고요. 리뷰 보세요. 서치는 했으니까. 네 번째는 킬링 디어라는 작품입니다. 국내에선 좀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인디 영화 약간의 조금 그런 시상식에서 받는 영화예요. 킬링 디어, 사슴 죽는 거거든요. 이게 고대 그리스? 로마? 그 신화 중에 사슴을 바치는 그 신화를 모티브로 한 건데, 인간이 엄청 무기력하다라는 그 알 수 없는 존재에 휘둘리는,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약간 그런 영화. 킬링 디어 진짜 재밌어요. 암울할 수는 있습니다. 마지막 5번째, 3빌보드. 올해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던 작품입니다. 정말 재밌습니다. 3빌보드.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다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영화를 꼭 보세요. 그러면 이 5개 중에 대상은 3빌보드. 3빌보드만 제가 올해 10점을 드렸을 거예요. 저는 올해 75편에서 80편의 영화 정도를 봤고요. 제 나름대로의 상을 줘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았겠고요. 2019년에도 다양한 재밌는 영화들과 더 다양한 재밌는 말발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. 이상 루치의 제멋대로 보는 남자 송재였습니다. 루바.